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직접 경험을 하신 사례자분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담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물학적 제재는 무엇인가? 바로 면역 반응을 차단하는 건데요. 면역 억제제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먹는 면역 억제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강한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사인데 이게 반영구적인 치료제예요. 이 주사 용법 한 다음에 호전이 될 수 있는데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주로 판상형 건선이라고 있어요. 좀 범위가 넓은 그런 건선인데 면적이 넓은 그런 심한 건선에 많이 쓰이고요. 판상형 건선은 주사 이 생물학적 제재를 끊으면은 몇 달 아니면 뭐 빠른 시일 내에 재발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해요. 부작용은 있는데요. 아주 강한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균 감염 위험에 더 취약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감기, 목감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걸릴 확률이 더 이제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약이나 광선 치료는 병행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생물학적 제제 주사를 맞게 되면 이제 그것만 하셔야 될 거예요. 약 내성 그리고 부작용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주사 맞고 감기 기운이 있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병원에 상의해서 약 스케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결핵 유병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결핵 여부 검사가 꼭 필요하고요. 주사 맞고 통증이나 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서 마시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주사제 자체가 좀 고가예요. 1,000만 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 단위로 따졌을 때 이제 1,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있는데 그 종류 상관없이 대부분 다 일단 고가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 산정특례를 받게 되시면 10%는 본인 부담하시게 되고 9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을 더실 수가 있죠. 이거에 대한 기준 2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체표 면적 10% 이상 증상이 있어야 한다. 즉 파시 수치라고 하는데요. 파시 수치 10점 이상 돼야 되는데 파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6개월 이상 기존 치료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병원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신 약물 치료 3개월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광선, 면역 억제제 3개월 이상 이게 이 2가지를 합쳤을 때 6개월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6개월 치료됐다고 해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6개월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이게 임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면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하셔서 산정특례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예외라고 해서 제 3항 보시면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약물 치료, 면역 억제제나 뭐 광선 치료 이런 거를 6개월 이상 하고 싶은데 6개월 되기 전에 부작용이 생겨서 3개월 동안 전신 약물 치료 3개월간의 광선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부작용이 너무 심할 경우 그럴 때는 전신 약물 치료 그리고 광선 치료 이 2가지 중에 1가지 이상의 가능한 치료를 선택해서 합 전체 기간이 6개월 동안 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체표 면적 10% 이상 파시 점수 10점 이상의 임상 소견을 보이고 있는 환자에게는 이 산정특례를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파시 점수가 10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심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파시 수치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치료를 하다 보면은 괜찮아지는 호전이 조금씩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게 이 기준에서 좀 미달이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보험 적용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긴 있으세요. 파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파시라는 게 건선의 중등도를 판정하는 방법인데, 이게 침범 범위, 그러니까 전체 면적, 우리 몸에 있는 그 범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거하고 증상 두께, 그 각질이 올라와 있는 인설 두께 있잖아요. 그런 그 상처의 두께 곱하기 가중치, 이 전체 세 개를 곱해서 나오는 게 파시 수치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0점부터 72점까지 대략 나와요. 숫자가 높을수록 당연히 심한 정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침범 범위라는 게 또 6점까지 나뉘어요. 그리고 증상 두께가 4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4점까지 나누고, 가중치라는 게 머리, 상체, 팔, 하체 이렇게 순서대로 0.1, 0.2, 0.3, 0.4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거를 이제 곱했을 때 이제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증상이 딱 육안으로 봤을 때도 많이 심하고 두껍게, 이게 인설이 두껍게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파시 수치가 10점 이상 대부분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이게 30%에서 50%,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면적에서 30%, 50% 정도다 하면 3점 뭐 이런 정도로 그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가 어쨌든 높을수록 심한 정도이다. 이건 병원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자가 진단하기는 어려우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약은 탈츠라고 하는 약인데요. 탈츠라는 주사제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탈츠 사례자분이 직접 하신 게 이 약이어서 이거를 소개해드리는 거고, 사실 다른 종류의 1세대, 2세대 이런 약들도 있긴 있어요. 심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약을 또 쓰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병원마다 쓰는 그 주사제가 좀 틀리긴 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뭐 온라인상이나 이런 데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탈츠는 70% 이상 증상 호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3세대예요. 비싼 거는 1년 보통 1200에서 1500 정도 하고요. 3세대 이거 신약 중에서 비용적으로 저렴한 편이고요. 탈츠는 한 번 주사는 약 80만 원대예요. 그리고 3개월 2주 동안 주사를 놓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2번 주사를 맞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그 뒤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게 됩니다. 이게 탈츠가 이 사례자분이 맞고 나셨을 때 약간 낫고 있다는 확신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궁금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번선이라는 게 특징이 조금 이렇게 더 올라왔다가 심해졌다가,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약간 그 열감이 있잖아요. 그 건선 증상에. 근데 그게 확 열감이 오를 때가 있고 가라앉을 때가 있고 그래요. 또 계절마다 틀리고요. 여름에는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겨울엔 좀 더 심해지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낫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경 쓴다기보다는 증상 집중하지 마시고, 치료 방법을 내가 선택했다 하시면 할 수 있는 치료법 그리고 생활 습관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더 이제 심리적으로 편하실 수 있어요. 사례자분의 이제 내용을 대충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분은 2020년 1월 18일 날 발병을 시작하셨고요. 물방울형 건선, 적상형 건선으로 인후형 계통으로 목감기로 건선이 시작되셨어요. 파시 수치는 7.8 정도 되셨고요. 면역 억제제 그리고 광선 치료 이런 거 했는데 호전이 없어가지고 자비로 주사를 시작하셨어요. 굉장히 고가인데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많이 힘드셨겠죠.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거를 좀 더 이제 빨리 선택을 하셔서 해보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주사 맞기 전에도 저하고 연락을 하셨던 분인데, 이건 이제 주사제 같은 거 약 관련된 건 이제 선택사항이거든요, 사실. 이분이 이제 초반에 처음 생기셔가지고 주사제를 제가 하시는 거를 뭐 권유드리거나 이런 건 당연히 없고 추천드리는 내용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는 자연치료를 한 사람이니까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제 영상도 다 보셨지만, 좀 더 빨리 좀 두 가지를 병행해서 빨리 효과적으로 낫고 싶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감기로운 물방울형 건선 심하게 왔다가 몇 년 괜찮을 수 있고 한 사례가 맞는 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물방울형 건선이 조금 덜 심한 편이에요. 저도 물방울형 건선이었는데 다른 더 심한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건선 종류들이 많아요, 되게. 근데 뭐가 더 심하다, 덜하다 이렇게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건선 자체가 그렇게 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고질병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물방울형 건선은 조금 그런 편이 많다고 하네요. 이것도 통계예요, 근데 어쨌든 통계인데 병원에 이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환자들의 이제 내용을 살펴봤을 때 몇 년 동안 이제 없어졌다가 갑자기 또 나왔다가 이렇게 재발했다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낭비라고 이 주사제를 쓰는 게 물방울형 건선은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권하지 않는데 이분은 이제 자비로 맞으신 거죠. 자비로 맞는 거라서 주사 기간이 좀 짧으셨고요. 그 중간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주사를 8회 정도 맞으시고 중단을 권유받으셨어요. 물론 주사를 맞고 이제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중단을 권유받으셨겠죠. 이분은 채식 위주의 식이요법을 같이 병행하셨어요. 요거 중요하니까 꼭 참고로 기억을 하세요. 왜냐면 이 주사제가 효과가 확실히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가로 파는 거고 이제 나온 거겠죠. 근데 이게 주사제 효과만 보기에는 이게 단순히 잠깐일 수 있거든요. 일시적인 효과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시적이라는 게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뭐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짧게는 뭐 1개월, 2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건선 재발이라는 걸 막는 게 진짜 치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분은 이제 아세요. 그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채식을 같이 시작을 하셨고요. 이미 이 주사 맞기 전부터 이미 자연식을 하면서 몸 컨디션을 좀 챙기시는 분이었어요. 가끔 술이나 일반식을 병행은 하셨어요. 아예 안 하신 건 아닌데 대신 횟수가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운동은 병행하셨어요. 아주 그 격한 운동은 아니지만 그 약간 이제 운동, 헬스장에서 뭐 운동하는 거 이 정도? 산책하는 정도? 이런 거 운동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식 하면서 몸의 체계가 바뀌면서 일반식을 중간에 먹으면 피로감이 심해지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몇 개월 동안 지금 한 3개월 이상 자연식을 이제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몸의 체계도 조금 바뀌시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주사를 맞기 전에 검사를 하거든요. 심전도 결과, 그리고 혈액, 요검사, 흉부 엑스레이 이런 거 통해서 이제 간략적인 그런 검사를 하고 주사를 맞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증상 부위를 돌아가면서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왼쪽 그리고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왼쪽 맞았으면 그 다음에 맞을 때 오른쪽, 그 다음에 다시 맞을 때 왼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아야 된다고 해요. 1세대 주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맞으신 거는 사례자분 맞으신 거 3세대거든요. 1세대 주사는 장 질환 관련에 쓰이는 정맥 주사예요. 그래서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정맥에 놓는 거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센 면역 억제제를 놓는 거다 보니까 뭔가 좀 위험성이 있긴 있겠죠. 딱 듣기만 해도 뭔가 좀 무섭긴 하죠. 탈취는 배, 팔 이런 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사를 놓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왼쪽 맞고 그다음 14일 후에, 이분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14일 주기로 맞으셨더라고요. 짧게는 뭐 12일인가 그렇게 맞으신 것 같긴 한데 저도 14일에 오른쪽 그 다음에 또 왼쪽 이렇게 맞으셨는데 초반에 왼쪽을 맞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잘못 맞은 거예요. 그래서 부어오르셨대요. 응급실도 같이 가시긴 한 것 같은데 방향을 기억해서 꼭 번갈아서 맞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행히 얼음찜질로 가라앉았는데 탈츠 맞을 때 다른 주사제보다 좀 아프다고 해요. 그러니까 통증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맞는 부위에 따라 영향이 다른데 또 부어오를 수 있고요. 같은 부위를 맞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거 꼭 중요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2020년 3월 6일 날 탈츠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셨고요. 이거는 이제 이분이
건선이 생기신 지 49일 차에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한 달 좀 넘었을 때죠. 그 첫 번째 주사는 팔 두 군데 양쪽에 이렇게 맞으셨고요. 맞았을 때 통증이 심했고, 그 다음 이제 14일 후에 또 배에 한 군데 주사를 맞으셨어요. 그때 이제 붉어짐이 조금 줄어들고 두피 각질 이런 게 없어지고 가려움이 일단 없어져서 주무실 때 좀 편했다 이런 내용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호전이 좀 빠른 편이다 이렇게 놀라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세 번째 주사는 또 28일 차 14일 주기로 맞으신 거예요. 이분은 계속 한 번 맞으시고 그 다음에 42일 차 54일 차 71일 차 84일 차까지 총 그러니까 7번을 맞으셨는데 주사의 개수는 8번이에요. 8번. 주사는 8개. 그러니까 8개를 하시고 이제 종료를 하셨어요. 84일 차 되셨으면 거의 3개월 정도 걸리신 거죠. 치료 전하고 치료 후 탈취를 맞기 전 맞고 나서 이렇게 사진들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확실히 효과는 좋아요. 그쵸? 놀랄 정도로 진짜 효과는 좋은데 단 그 3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지시기가 쉽지 않은데 약 효과는 되게 좋긴 좋아요.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피부를 보면은 약간 거뭇거뭇하게 자국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건선이 이제 아예 하얗게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고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얗게 없어지는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없어지고요. 약간 우리가 햇빛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거나 이러면서 약간 저절로 이렇게 색이 피부색, 기존에 있던 피부색하고 이렇게 좀 맞아지는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그렇게 변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남는 자국들은 조금 더 오래 가긴 해요, 사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분도 이런 그 자국에 대해서 자국 남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뭐 여기다 억지로 뭐 태닝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시는 거면 조금 저는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가 나중에 하면 안 된다 병원에서 얘기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최근 사진인데요. 조금 더 옅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자국들도 좀 희미해져 가요. 근데 아직까지 좀 남아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건선이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뭐 겉에 뭐 빨갛게 올라오거나 인설이 있거나 이런 건 전체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튼 생각보다 효과를 되게 잘 보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그 생물학적 제제 주사제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일단 증상 호전에 효과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 덜 받고 자신감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이요법 습관 정립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좀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이 주사제를 적극 권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비용적인 부담도 있지만 비용적인 부담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면역 억제제잖아요. 엄청 심한 강한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몸에 어쨌든 계속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정작용을 하고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에 대해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균 감염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뭐든지 취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역력이라는 건 우리가 계속 키워야지 정상인데 이거를 아예 우리가 절제를 해버리게 되니까 약으로 억지로 그렇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인 효과로는 좋은데 이걸 계속 이렇게 이 약에만 의존해서 이거 괜찮아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접근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이분처럼 저는 이 사례자분 그래도 계속 응원을 하고 했던 이유가 이분은 이거를 약에만 의존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약은 그냥 같이 병행하는 그냥 방법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셨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비를 들여서까지 그렇게 하신 거고 또 이제 젊으신 분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것저것 뭐 준비하시는 계획했던 일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치료를 원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 사례자분의 생각을 제가 블로그에서 발췌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 병에 대해 모르는 부분을 더 공부해야겠죠. 저는 다시는 재발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식습관 그리고 운동 모두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걸 포기하고 예전처럼 흡연하고 스트레스 받고 술 미치도록 먹는 순간 말 안 해도 끔찍합니다. 모두 나을 수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할 뿐. 저는 그 식습관, 운동이 합쳐진 노력 플러스 치료 시기를 앞당기는 주사를 맞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사도 같은 면역 억제제인데 더 강한 면역 억제제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네요. 이분 제가 그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블로그 주소를 링크를 해놓을게요. 제가 그 블로그에 이분이 그 일기를 써놓으신 내용들이 상당히 좀 양이 많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거의 매일 쓰셨어요. 치료 일기를 거의 매일 쓰셨는데 그 일기를 제가 다 읽어봤었는데 굉장히 지금 건선을 앓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꼭 건선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도 같이 읽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해요. 이분이 그냥 뭐 아무 노력 없이 뭐 병원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서 열심히 그거를 실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실천 내용들도 담겨 있고 뭐 그때그때마다 힘들었던 내용, 뭐 감정 기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절실하게 그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일기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도 이런 블로그를 제가 건선이 있었을 때 봤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실 때 블로그 일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주사가 좋은 게 나오면 이용을 하면 좋죠. 그 통증을 굳이 힘들게 참으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좋은 방법은 있다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이제 최후의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물론 당연히 친화적인 자연치료 즉 식이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거를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주사 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